보통 이제 기체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체, 액체, 뭐 기체 다 포함되지만은 기체에 대한 학문이라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연력학은 기체, 알겠죠? 기체.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고체, 액체는 거의 안 나오죠. 이제 기체에 대한 걸 배운다고요. 그러면 기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물리량들이 뭐 있냐면 P, 이게 뭘까요? P. 이게 압력이죠. 압력.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우리가 놀아야 되는 변수들이 4개가 있어요. 연력학에서는. 뭐 있을까요, 또? T, 이게 뭘까요? 이 온도죠, 온도. 이건 이제 온도, 절대온도라고, 절대온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N이 뭘까요? 기체 분자수, 맞죠? 분자수라.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죠? 뭘까요? V. 이게 부피라. 어떤 기체가 얼마만큼의 어떤 부피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요 4개가 어떻게 막 변해가는가. 그래서 이 4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연력학이라고 보면 돼요. 압력, 온도, 분자수, 부피. 압력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힘을 알 수 있죠. 압력으로부터 힘이 나와요. 압력으로부터. 그러니까 피스톤 운동으로부터 전기기관차로 움직여주잖아요. 그 연력학은 산업혁명 영국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연력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 그게 이제 전기기관차도 만들어지면서 연력학이 발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압력과 뭡니까? 온도라. 압력과 온도. 요거 2개의 물리량을 조금 이해를 하고 요러한 변수 4개가 하나의 법칙 속에서 돌아가죠. 기체의 어떤 기체 운동이 하나의 법칙 속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 있을까요?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죠? P하고 부피를 곱한 거는 뭐라고? NRT라는 게 있죠. NRT. 요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N은 뭐에 속하나? N. 이걸 보통 몰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씁니다. N 곱하기, 자, 여기 어떤 상수가 있고, N 곱하기 뭐다? T.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요런 규칙 속에 들어가요. 맞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걸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 하죠. 잘 알다시피 요거는 몰수죠. 몰수. 몰수는 어떻게 정의된 거죠? 기체 분자수를 뭘로 나눈 거죠? 요 화학에 다 있죠? 뭘로 나눈 거죠?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거죠. 아보가드로수. 기체 분자수 N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거란죠. 그리고 요 K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볼츠만 상수. 여기 너무 유명한 상수라. 양자역학에도 이게 들어가요. 양자역학 부분에도. 흑체 복사에도 K가 들어가요. 볼츠만 상수.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기체 분자수 곱하기 온도랑 비례한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기체가 막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법칙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잘 배워야 될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있어요.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자. 요거는 어떤 관계로 이제 PV, NV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말이거든. 이거는 이제 연력학 열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떤 기체에다가 열을 넣어줬어요. 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기체에
기체에 공급하는 열이야, 열. 열량. 열량은 다 배웠죠, 열량은. 그래서 기체가 열을, 이렇게 Q라는 열을 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기체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변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변한다. 근데 이제 온도하고 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앞에 곱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N 곱하기 이 몰수 곱하기 CV라고 비열이야, 비열. 여러분 Q는 CM 델타 T라는 거 기억나나? 고체 같은 거. 이거 배웠죠? CM 델타 T. 요거 기억나나? 요거. 기체로 넘어오면 요 M이 질량이 뭘로 간다? 기체로 넘으면 몰수로 가, 몰수로. 기체는 몰수로 바뀌어. 그 다음에 비열이 뭘로 바뀐다? CV 해가지고 이건 미리 내가 한번 보여줍니다. 공식들을. 이건 나중에 다 이해를 해야 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야. 알겠죠? 뭐 그냥 깊이 들어가서 해내지 말고 우리가 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질량이, 기체에서는 질량이 몰수로 바뀌고 비열이 뭘로 바뀌냐면 여기 V가 뭐냐면 V가 그 정적이 무슨 뜻이죠? 부피를 일정하게 하는 거. 부피 고정. 부피 일정. 그게 정적이라는 뜻이다. 또는 뭐 등적 이 말씀입니다. 이걸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인데 비열이건 비열이. 비열은 뭔가 알고 있죠? 비열. 비열인데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열을 가해 줬을 때 온도가 얼마큼 변하는가? 그걸 정적 몰 비열. 부피를 기체니까 어떤 뭐 부피 속에 그 기체들이 들어있겠지. 거기에다 이제 열을 가해줬어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열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부피를 딱 고정시키는 거란 자.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열을 집어넣는 거란 자. 알겠죠? 들어온 열이 온도를 변화시켜주는데 사용됐다는 거야. 알겠죠? Q는 CM 델타 T랑 거의 비슷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기체니까 부피가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부피가. 알겠죠? 부피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부피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W. 이렇게. 자, W가 뭐냐? 자, 요거는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워크. 알겠죠? 자,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 간단하지. 기체에 들어온 열이 온도를 증가시키고 또 기체가 또 외부에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고체에서는 이런 거 뭐 생각지도 못한 거죠. 고체는 요걸로 끝나잖아. CM 델타 T. 액체도 그렇고. 액체가 뭐 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부풀어 오르나? 아니잖아.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물은 부피가 거의 안 변하죠.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라는. 근데 기체는 부피가 확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풍선에다 열을 가해봐. 그럼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 그래서 이게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꼭 외워줘야 하는 첫 공식이라. PV, NRT는 뭐 다, 뭐 너무나 이건 뭐 많이 여러분들이 봐서. NRT는 많이 봤는데 NKT는 좀 생소하죠. 맞죠?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은 거의 이 두 개 가지고 거의 다 합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이게 두 개 가지고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어요. 맞죠? 그럼 이제 조금씩, 자, 요 두 공식을 오늘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연력학을 하려면 한 가지 더 있어요. 법칙이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법칙일까?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하나의 법칙이 더 있는데,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 이제.
델타 S. 자, 델타는 변한다는 뜻이죠. S. 델타 S. 일단 적어보자. 이거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게. 자, 그러면 S가 뭘까요? 무슨 양일까요, S가? 이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뜻이다, 엔트로피. 엔탈피가 아닙니다. 엔트로피. 영어로 ENTROPY 이렇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무질서도죠. 무질서도.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의 정도. 질서와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낸다. 요거에 대해서 또 우리 다 공부합니다. 무질서도. 또 요즘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즘 현대물리학에서는 이게 현대물리 들어와가지고 엔트로피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최근에 이제. 무지란 건 뭐야? 뭘 모른다는 거죠. 뭘 몰라. 정보가 없다. 그래서 무지의 정도. 무지. 이게 이제 영어로 이그노런스. 뭘 모르는 게 많으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뭘 아는 게 많으면 엔트로피가 낮다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 이게 뭐냐? 연력학 제2법칙이 뭐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항상 뭐다?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 0보다 크니까. 변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고립계. 자, 고립계. 고립계는 뭐죠? 고립계. 어떤 걸 고립계라고 그러죠? 물질과 에너지가 출입할 수 없는 게. 열도 통과가 안 돼. 물질도 통과가 안 돼. 그런 걸 고립계라고 그래. 우리 우주는 일종의 고립계예요. 우리 우주가.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근데 여기 이제 이꼴 있죠. 요 이꼴. 요거는 이걸 이제 가역과정이라는 것도 있어. 가역과정.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가역과정. 가역과정일 때는 엔트로피는 똑같아요. 그 가역과정 나중에 배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연력학적인 과정. 과정은 말이 또 새롭게 나왔죠, 이제. 시계추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과역과정인데, 사실은 시계 같은 경우도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런 거는 과역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원래대로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 줘도 지 혼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건 드물잖아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연력학적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해요. 비가역.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일단 공식부터 우리 구경합시다. 공식부터.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더 주고줄까? 그러면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할까요? 엔트로피를. 아마 화학에서도 아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엔트로피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델타 S를 이렇게 구해요. 이거는 한 가지 적분을 해줘야 돼. 일단 적어놔봐.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이게 뭐죠? T가. 이게 절대온도라, 절대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 Q, DQ. 열이 아주 작은 열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Q로 온도분의 1을 적분한다는 뜻이다. 어디서? 처음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로. 그러니까 이 델타 S가 무슨 뜻이냐면 나중 엔트로피랑 처음 엔트로피 차이가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라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울 거는 다 나왔어, 일단. 이렇게. 딱 4개 가지고 노는 겁니다. 3개. 1개, 2개, 3개. 요건 또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 공식은 이제 달달달달달달.
뭐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딱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는, 시험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는 이거라, 이거. 엔트로피 부분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내가 요번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자, 제1법칙은 이거는 무슨 법칙에 해당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는 온도 변화시키는 거랑 또 기체가 한 1로 전환된다는 뜻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 연력학 제2법칙은 또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무질서도. 증가 법칙.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겉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꼭 알아야 되는, 그, 법칙하고 이런 거는 구경을 했어요, 이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면, 상태 방정식하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 아주 꼭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적어줘봐. 연력학 과정이라는 게 있어. 아까 과정 적어줬죠. 그 중에서도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 이런 거 맞죠? 연력학 과정. 자, 봅시다. 내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여기에. 점을 찍으면 뭐가 결정된다는 거죠? 부피하고 압력이 결정이 되죠. 맞죠? 여긴 0입니다, 여기는. 요걸 뭐라고 그러죠? 요거 하나, 점 하나 찍으면, 이 점 하나가 뭐에 해당하냐면, 상태에 해당해요, 상태. 연력학적 상태. 스테이트. 그러면 상태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압력하고 부피를 알면은 뭘 하나 더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죠? P하고 V를 알아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T를 할 수 있어요. N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 N은 어떤 그 닫힌 개에 대해서 합니다. 닫힌 개. 닫힌 개. 그럼 온도를 할 수 있어. 점 하나 찍으면 요거 온도를 할 수 있어. T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점 하나를 딱 찍으면은 압력, 부피, 온도가 결정되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하나 좀 첨가시켜줘. 닫힌 개, 닫힌 개. 닫힌 개는 뭡니까? 닫힌 개. 그 에너지 출입원대, 맞지? 물질 출입은 불가하지만 에너지는 출입 가능해. 에너지. 출입 이런 걸 닫힌 개라고 해. 그래서 숫자 n은 딱 고정된 거야, 맞지? 그래서 점 하나 찍으면 뭐 n은 항상 고정이야. 이 상태라. 자, 그러면 내가 볼게요. 자, 이 상태가 여기 있던 놈이, 자,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과정이죠?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뭐가 일정한 거죠? 압력이 일정한 거지. 압력이 일정하면서 여기로 간 거야. 이제 온 거야.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돼 있다는 말은 압력은 일정하면서 뭐가 증가하는 거지? 부피만 딱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 하죠? 등압, 등압 팽창 이렇게 말합니다. 등압 팽창.
또 이런 과정도 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첫 번째 1번 상태로 하자. 그 다음 2번 상태로 왔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또 변화도 있다고.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요거 3번 상태로 하죠, 3번 상태. 이렇게. 이렇게. 이걸 내가 등원 과정이라고 해요, 등원 과정. 등원 팽창이죠, 등원 팽창. 부피가 커지면 무조건 팽창입니다. 등원 팽창. 자, 등원 팽창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온도가 안 변한다는 거죠, 온도가. 온도 안 변하면 여러분들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하고 부피는 어떤 관계나? 반비례 관계죠? 온도가 안 변하니까. 그럼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쫙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게 무슨 법칙이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맞죠? 상태 방정식은 보일-샤를의 법칙이잖아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요런 과정. 요렇게 쫙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까지. 자, 이게 좀 내가 더 꺼볼게. 4번까지. 4번 상태. 요걸 무슨 과정이라 하죠? 등적. 부피가 안 바뀌면서 압력이 떨어진 거야. 등력, 이건 팽창도 아니고 등적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등적 과정. 자, 좀 확대해보자.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정이 더 있는데, 여기서 쭉 그냥 이어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보세요. 요렇게 들어왔다 이거 이렇게. 자, 요런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냐면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압축. 이렇게. 단열 압축. 자, 단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단열. 무슨 뜻이지, 단열? 열의 출입이 없다는 거예요, 열의 출입. 여기 닫힌 게는 에너지 출입, 열의 출입 가능한데, 열의 출입이 없이, 부피 감소하는 거. 자, 요렇게 연력학 과정이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죠, 이렇게. 요 네 가지 과정은, 이거 시험에 거의 100% 나와, 이런 건. 거의 100%. PV 그래프가 가장 중요해요. 연력학 일법칙에서. 요거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공부할 게 가장 많아. 연력학에서 이게 가장 많아, 이게. 요거 맨날 시험에 나오고. 요거 우리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연력학 이 법칙에서는 뭐가 또 그냥 가장, 출제율이 높을까요? 일단 내가 좀, 학교에서 많이 출제되는 위주로 좀 특강을 해볼게. 여기서는 이제 뭘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서는. 연력학 이 법칙에서는,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것이 이제 열기관이라는 것이 열기관. 열기관 들어봤나? 열기관. 엔진, 히트 엔진. 뭐 전기기관 차도 일종의 열기관이잖아요. 열기관. 이게 출제율이 높아요. 연력학 이 법칙에서는. 그래서 열기관에서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효율이다, 효율. 효율. 공급한,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공급한, 열에 대한 기체가 한 1의 비율. 이게 이제 효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좀 많이 봤을 거라. 보통 열기관을 동그랗게 많이 표시합니다. 이게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열기관. 주로 뭐 엔진이에요, 엔진. 이 엔진에 열이 들어왔어. 그 들어온 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통 화살표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열이 들어왔어. 이렇게. 밑으로 들어왔어. 그 들어온 열을, 뭐라 하냐면 이걸 Q의 H라고 해요. QH. 그래서 이제 열기관에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 기관이 뭐라 하나 막 피스톤 돌리고 막 지가 막 외부에 뭐라 하나 이제 일을 해요. W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 효율은 공급한 열 QH 분의 W 이걸 뭐라 한다? 이걸 효율이라고 이라고 적어. 이렇게 요거 꼭 알아야 돼요. 요거 딱 적어주세요. 시험에 나올 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들어온 모든 열이 전부 1로 바뀐다면 이건 얼마나? 이거 얼마죠? 이렇게 된다면 100이 들어왔는데 100만큼 1을 다 했어. 그럼 효율이 얼마죠? 1이 되겠죠. 이런 열기관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쓸모없이 버려지는 열이 있어요. 나가 이게. 그 열을 뭐라냐면 Q의 L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QL 때문에 열기관이 효율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좀 적어줘 봐. 거의 다른 표현. 2가 1인 열기관 뭐다? 존재한다? 못한다? 않는다. 그러니까 100% 2가 1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0% 열을 1로 전환하는 한다는 것인데 2가 1인 뜻이라 했죠. 열을 100% 1로 전환하는 열기관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W는 뭐가 될까요? W. 한번 알아내봐봐. W는 뭐 빼기 뭘까요? 여기서. 이 공식을 조금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QH 분의 W가 뭐가 되나 이제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하면은 W는 뭐 빼기 뭐죠? 완설은. 뭐 빼기 뭐가 W가 될까? 들어온 거, 맞지? QH 빼기 나간 거. 이게 W가 되겠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요걸 해보면 1 빼기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2라는 거.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연력학 그 제2법칙으로부터 꼭 알아야 되는 효율. 효율 문제. 열 효율 문제. 이 부분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이제.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그거 출제가 잘 안 돼요. 그건 아직 그 1학년 과정에서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엔트로피 막 계산하는 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1학년 때 알아야 될 것은 연력학 과정하고 이 열기관 효율 구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완벽하게 해놔야 돼, 일단. 저기 다 일단 메모됐어요? 자, 지금 이거 오늘, 내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야. 이제 이 정도는 외울 수가 있나? 많이 없잖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PV는 NKT, NRT 외우고 있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기체에 열이 들어오면 온도를 변화시키고 또 일을 하고. 근데 앞에 곱해지는 거 N, CMT가 아니고 NCV 델타 T더라.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이더라.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연력학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이 법칙으로부터는 엔트로피 변화 법칙인데, 거기서는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 방법. 얻은 열분의 기체가 한 1. 그게 효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다? QL. 이게 이제 L이 뭐냐면, 로우란 뜻이에요, 로우.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가는 열. 이 QL이 이제 주로 자동차 같으면 뭡니까? QL이. 엔진이 막 달궈지잖아. 따뜻하잖아요. 바깥으로 막 열이 새어나가는 거란 죠. 요거는 뭐죠? 바퀴 돌리는 거. 자동차가 바퀴를 굴러가게 해주는 게 이제 일이 되죠. 일이라는 건 실제로 막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주게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일이야, 일. 아무리 효율이 좋은 엔진도 40%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60%는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냥 쓸모없이 다 버려지는 거라고, 막. 자동차 엔진에. 요걸 작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맞죠? QL이 작은 엔진일수록 좋은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거.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100%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그게 연력값 제곱식이라고.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신이 좀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가끔 대학교 때 선생님 있을 때 교수님들한테 이거 발견했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가끔 있대요. 갖고 이거 좀 봐달라. 이렇게. 그럼 가만히 뜯어보면은 전혀 엉뚱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적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연력학 이 법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하고, 문제 풀 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사부작 하면서 이제 풀어줘야 돼요, 이제. 그렇죠? 이게 연력학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이라. 이 정도는 많이 안 많죠? 이 정도는? 자, 이 정도는 안 맞죠? 자. 근데 거의 안 보더라고, 이게 나도. 거의 0, 이래 돼 있더라. 아니면 하나. 그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일단 볼 사람은 보세요. 여기 보면, 요, 몰수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보면, K는 뭘까요, 그러면? 요거 한번 알아맞히봐. K. K는 뭘로 나눌 걸까요? 요 두 개 관계식에서. 볼트만 상수는 뭘로 나누는 거죠? 응? 볼트만 상수. 응? 그 유명한 볼트만. 선생님 존경하는 분. 뭡니까 이게? 여기 비교해봐, 두 개를. 기체 상수를 뭘로 나눈 거죠? 아보가드로수, 이렇게. 이게 볼트만 상수라.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거.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R이 얼마입니까? R이. 그거는 이제 화학에서 쓰는 거고. 물리에서는 이 R 값이 얼마죠? 8.31인가 그래요. 8.31. 단위가 줄이라, 줄. 맞죠? 줄, 퍼, 몰. 그 다음에 켈빈. 이게 R입니다. 기체상수입니다. 0. 얼마는 이제 그거는 이제 화학적인 거고요. 물리에서는 주를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줄. 아보가드로수는 얼마죠? 아보가드로수. 6.02 맞나? 10에 23성이죠. 개, 퍼, 뭐죠? 몰. 요거 두 개 나눈 것이 볼트만 상수가. 그럼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인가? 그래 나와요. 엄청 작아요. 이게 이제 연력학의 대표적인 상수야. K값이. 연력학 요 K값 없애버리면 거의
그냥 기둥 다 빼는 거야, 이제. 각각의 물리학의 그 분야마다 대표적인 상수가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대표적인 상수가 뭘까요?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C죠, C. 광속. 그 다음에 전기에서 대표적인 상수가 뭔가 알아요? 전기. 이거 본 적 있나? 입실론제로. 전기. 이거 측정기 이번에 나왔나? 측정기. 입실론제로. 유전율. 자기에서는 대표상수가 뮤제로.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대표상수가 C. 역학에서는 대표상수 뭐죠? 역학. 그러니까 G. G가 뭐죠? G. 만릴력 상수. 중력. 양자역학에서는 혹시 대표상수가 뭔가 알아요? 양자역학. 플랑크 상수고,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는 대표상수가 볼츠만 상수라. 이거는 중력 이론, 요거는 전기, 자기, 이거는 뭐죠? 상대성 이론, 요거는 양자역 물리, 열물리, 연력학, 이렇게.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수만 연구하는 분들도. 근데 희한하게도 요 C가 요거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돼. C가 뭐냐면 봐봐라. 내가 이거 구경만 하세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해갖고 루트 해가지고 역수치하면 C가 딱 나와요. 이게 광속이야, 이게. 이 맥스웰이 알아낸 거죠, 요거는. 그래서 각 과목마다 뭐 대표상수가 있어요. 근데 연력학은 대표상수가 K더라. 알겠죠? 요거는 이제 깊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 요거만 해주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알아봅시다. 기체가 열이 들어오면 이 온도가 이제 변한다는데, 요거 이야기 좀 해줄게요. 요 이야기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W. 요거 두 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쉬었다가, 이야기 해보자. 자, 이제 조금 더, 이건 전체적인 겁니다. 이 전체적인 건 여러분이 파악을 다 했다고 보고,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 요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보면 아까 이제 이 연력학 제1법칙이 Q가 NCV의 델타 T고 또 뭐였나, 이게? 뭐죠? W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외웁시다, 이제 우리가. 기체 열이 들어오면 기체가 온도가 증가하고 또 뭐 한다? 기체가 1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어떤 피스톤이 있는데, 자, 피스톤 내가 대충 그릴게, 이렇게. 뭐, 여기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여기가 기체예요, 여기. 여기가 무슨 개죠, 여기가 닫힌 개예요, 닫힌 개. 여기 압력이 P가 있겠죠? 또 기체 분자 개수가 있겠죠? 또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있나, 이제 부피가 있겠지, 이렇게. 이게 닫힌 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열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왔어요, 열이 이렇게. 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 요 통해가지고. 그 물질이 아니잖아. Q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또 뭐죠? 이 밀어내가지고 얘가 밀어내니까 바깥으로 뭘 한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런 이야기라, 얘가.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요것이 뭘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그게 이제 이 번호를 좀 매겨야 되는데, 번호를 지금 안 매겼다. 자, 여기부터 내가 이렇게 매겨볼게요. 이게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앞으로 그 내부 에너지를 뭐라고 적냐면은, 이렇게 적어. U로 좀 적어주세요, U. 이거 전기할 때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이야기했지. 응? U로 좀 적어주세요, U. 자, 이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기체 분자에, 요거 일단 한번 적고 내가 설명해 줄게. 2K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체 분자 수를 곱하면.
이렇게 내부 에너지를 약속합니다. 자, 여기 뭘까요? 요거. 이게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 운동 에너지. 평균이니까 그거를 n배 하면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는, 기체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개수, 기체 분자수죠. 맞죠? 기체, 개수를 곱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에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이해했죠? 이걸 이상기체라고,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뿐이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는 생각 안 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n배 해주면 그게 뭐다? 어떤 기체의 총 내부의 에너지란 뜻이란 자.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이것이 됨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이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 변화량.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됨을 내가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내부 에너지라는 게 뭐야? 기체 운동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 기체가 활발하게 운동하면 내부 에너지가 큰 거고, 기체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내부 에너지가 작은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결국은 뭐에만 관계된다?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걸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서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한번 알아두봐. 서술형으로. 여러분들 서술도 중요해지니까. 자, 그러면 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요걸 좀 집중해 봅시다. 요거.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역학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이 뭐죠? 2분의 1의 mv제곱이잖아. mv제곱. 이해되나? 맞죠? 기체 분자 한 개. 근데 요걸 갖다가 평균을 취해버리면 평균. 여기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여기도 어디에 올라가야 될까? 평균. 숫자에는 평균 의미가 있죠? 요 m은 전부 다 똑같아. 어떤 동일한 기체 분자가 동일하다 합시다. 그럼 모든 기체 분자는 질량이 다 똑같아. 근데 기체마다 뭐가 다를까요? 속력이 다를 수 있잖아. 어떤 거는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평균을 올려줘요. 이렇게. 이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뭐랑 똑같다? 이거 적어주세요. 2분의 3 K가 뭐였어? 이 볼츠만 상수죠. K 곱하기 T라는 거야. 이거 좀 외워줘야 됩니다. 또 외울 게 또 나왔다. 이렇게.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라는 거야? 보니까, 이 절대 온도랑 관계된다는 거라, 이렇게. 절대 온도랑. 볼츠만 상수에다가. 그래서 이걸로부터 또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V의 제곱에 이걸 한 다음에 이거를 루트를 씌우면 이게 뭘까요? 이거 넘겨갖고 해보면 루트에 뭐죠 이게? n분의 3k의 t 나오죠. 이런 속력을 무슨 속력이라 하지? 혹시 본 적 있나?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치 해가지고 또 제곱근을 했어요. 요런 걸 V의 RMS라고 그래요. 이걸 RMS 속력이라고 그래요. RMS 속력. 이 RMS가 무슨 뜻이냐면 루트
민, 뭐나, 스퀘어, 이렇게. 거꾸로, 제곱의, 이 스퀘어가 제곱이죠. 제곱의 평균. 민이 평균이라는 뜻이라. 그 다음에 그거의 근, 루트.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 속력. 이걸 RMS 속력이랍니다. 그게 어떻게 돼, 이 공식에 보면. 루트 n분의 3kT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의 루트에 비례한다는 거죠. 질량의 반비례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갑자기 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아니라 물리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게 있긴 있네. 원리 같은 거, 법칙 같은 거. 요거 이게 왜 2분의 3 KT인지 요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요게 맞죠? 갑자기 내가 적어버렸는데 자, 그래서 요걸 꼭 해야 되겠어요. 평균 분자의 온도 에너지는 온도에만 관계되더라. 온도.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무슨 뜻이야? 절대 온도는 무슨 뜻이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뜻이라고, 절대 온도가. 우리가 온도라는 건 다름이 아니야.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은 거라고. 여름 되면 덥죠? 왜 여름에 덥죠? 공기 입자들이 막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더운 거라고. 시베리아 가면 왜 춥지? 공기 분자들이 안 움직여, 얘들이. 그러니까 춥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피부에 막 와서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니까 막 우리는 춥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온도라는 거는 기체 분자 운동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0 이하가 될 수 있나? 안 되죠. 운동 에너지니까. 그래서 0켈빈 이하로는 온도가 없어요. 0켈빈 이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요거 이제 물음표 좀 이따 해줄게. 요걸 여기다 넘겨봐. 이쪽으로 넘겨줘 보세요. 자, 넘기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2분의 3 nk의 t, 이렇게 되죠? 맞나? 요거 여봐. n을 여기다 n만 곱하면 되죠, 여기에, n을. 2분의 3 nkt.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3 또 뭐가 되나? 스몰 n rt 이렇게 되죠? 스몰 r, 맞죠? 이거 nk나 nr이랑 똑같잖아. 맞나?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n 해주고 2분의 3r을 안으로 넣고 이걸 t를 하면 요거를 n, 요걸 cv라고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그럼 뭐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CV가 뭐죠? 2분의 3R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어줘봐. 이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정적 몰 비율이라고. CV가 알고 보니까 기체 상수에다가 어떤 숫자 곱한 거야, 이게. CV를. 그래서 2분의 3R을 갖다가 CV라고 둔 거야, 그냥. 단원자 분자일 때. 단원자 분자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단원자 분자. 말 그대로 분자가, 입자가 그냥 한 개야. 딱 이렇게 한 개. 단원자 분자 한 개야. 그러면 이원자 분자는 어떻게 되죠? 이원자 분자. 내가 적어줄게. 이원자 분자는 얘가 2분의 5R이야. 2분의 5R. 이원자 분자. 자, 이원자 분자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얘가 또 한 개가 더 있어, 옆에 이렇게. 이런 거죠. 이원자 분자면 CV가 이게 증가해. 그 2분의 5로. 2분의 3에서. 3원자 분자는 어떻게 될까 알아요? 3원자 분자. 얼마 될까? 3원자 분자는. 2분의 7. 이렇게 된다. 그래 올라간다.
2분의 6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단원자는 3이고 그것만 좀 구분해줘. 3이고 이원자는 5더라. 이것만 좀 차이를 알아주세요. 자, 여기 내부 에너지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더라. 알겠죠? 요 정도는 좀 암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연력학 일곱축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얘가.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 말이라고, 요게. 요 뜻이. 이돼요, 요게. 열 받으니까 요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운동하더라. 그 뜻이라고, 얘가. 이해했죠? 자, 요 하나도 참 양이 많네. 자, 요까지 감 다 잡았나? 지금 감을 잡고 와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선생님은. 자, 그러면, 요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요거. 어째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느냐? 야, 이게 또 엄청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요 안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연력학의 굉장히 중요한 점프죠, 점프. 이 점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물리 법칙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이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그게 누구죠? 그 사람. 뉴턴. 뉴턴 역학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요, 사실은. 뉴턴이 참, 여러 군데에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싫죠? 뉴턴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안 해도 될 건데 이러면서. 근데 뉴턴 덕분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이래봐도 됩니다, 이제. 그럼 요거 내가 조금 정리해 줄게요. 요게 어떻게 여기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랑 관계가 될까요? 요약이 조금 해줄게요. 요약이. 그거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은 거. 느낌이 보니까 막 힘드는 것 같네. 요거 빨리 해주고, 내가 좀 쉽시다. 자, 이걸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압력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럼 압력이 도대체 뭐냐? 기체가 만들어내는 압력이란 게 뭔가,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고, 이제. 자, 그래서 이것도 별표 맞나? 잠깐만. 내부 에너지네. 자, 참고로, 참고입니다, 참고. 기체의 압력을 이해하면 요걸 이해를 하게 돼요. 기체 압력. 자, 서술형이기 때문에 요거 뭐 유도하는 법도 알아야 돼. 기체 압력. 자, 기체가 어떤 박스 속에 들어있어요. 박스 속에. 자, 여기 X축, 이 3차원입니다. 이게 Y축, 이게 Z축에 3차원 박스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원점이에요. 저쪽 뒤에. 한번 잘 그려봐. 요 길이가 다 L이야. 이게 무슨 정육면체 박스야. 자, 요 박스 속에 기체가 몇 개 들어있어? 이 안에 N개가 들어있네. 기체 분자가 N개가 들어있어요. 맞죠? 그럼 기체 분자 N개가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얘가 일로 왔다가 여기 이제 속도 V죠. V로 일로 와, 이 질량 M입니다. 입자가 와가지고 이쪽 벽을 때리고 요렇게 튕겨나간다 해보자. 이렇게 튕겨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압력이란 거는 어떻게 물리학에서는 정의를 하느냐? 압력의 정의가 뭐죠? 압력의 정의. 자, 압력을 P라고 많이 하죠. P는 힘을 뭘로 나누면 되나?
A로 나누면 되죠. A. 이게 압력의 정의잖아요. 압력의 정의. 맞잖아? 압력의 정의.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체 압력입니다. 기체 압력. 자, 기체도 똑같아. 이제 그럼 이 힘이 뭐냐는 거야. 이 힘이 기체 분자가 와가지고 이 벽을 때릴 때, 자, 요건 이제 X축의 요면만 생각해 봅시다. 요면. 자, 요 면의 면적이 얼마죠? L의 제곱이죠. 맞죠? L 제곱. 그래서 요 힘이 바로 이렇게 X축 면이라 해서 내가 Fx를 할게요. 자, 하고 요거를 평균을 쳐가지고 기체 분자가 한 개가 때린 게 이건데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나? N을 곱하면 된다는 거라. 이게 기체의 압력인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요것이 뭐죠? 자, 기체 분자 한 개가 X축 면에 가하는 뭐다? 충격력이라. 충격력. 이 운동량 이번에 들어갔나? 시험에 운동량 들어갔나? 운동량 할 때 그 운동량 충격량 할 때 아마 충격력 개념 나올 거라. 충격력. 뭔가 벽을 딱 때렸어. 그러면 그 벽이 받는 충격력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야구공을 막 벽에 때렸어요. 그러면 벽이 받는 충격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라. 기체 분자를 그냥 야구공 하나로 생각하면 돼. 와서 때리고 탁 튕겨 나간 거야, 이제. 그럼 이 면이 느끼는 힘, 그게 이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X축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역학에서, 뉴턴 법칙 중에, 뉴턴 그 역학에서, 뭐 있나? 운동량, 무슨 정리? 충격량 정리라고 있잖아요. 운동량, 충격량 정리. 이게 뭘까요? 운동량 변화량은 X축 방향 운동량 변화량이죠. 이거는 Fx축 충격력에다가 뭐다? 델타 T. 이거 기억나나? 이런 거. 운동량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 이런 게 있었어요. 역학에서. 요 F가 바로 뭐냐면 충격력이 되겠죠. 충격력. 맞지? 충격력이 된다. 얘가. 충격력. 그럼 여기서 보다 입자가 하나 와가지고 벽을 때리고 갔을 때 운동량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 변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 X축 방향 운동량만 필요합니다. YZ 운동량은 안 변하니까, 맞지? 얘가 바로 뭐가 되죠? 뭐가 되네, 얘가. 운동량 변화. 오른쪽으로 왔다가 되튕겨 갔으니까 EMVX입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되튕겨 나가면 운동량이 2배 변한 거예요. 이제. 자, 요것이 F의 X인데 델타 T는 뭐냐면 V의 X분의 거리가 얼마? 여기서 왔다 가는 거리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요 파트. 이런 거라. 기체 분자가 여기서 왼쪽 끝에 있다가 와가지고 때리고 되돌아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요 거리가 얼마죠? L이야, L. X 성분만 생각하면 돼. VX. 이게 뭐죠? 충돌전이죠. 여기가 면입니다. 여기가 면. 와가지고 어떻게 돼? 왼쪽으로 되튕겨 가니까 속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맞죠? 오른쪽 오다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죠?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야? 나중에 MVX 빼기.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플러스 MVX 이랬다. 이게 처음 운동량. 얘가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이게 입자.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입자입니다. 입자.
입자 운동량, X축 방향 운동량 변화량이죠. 맞죠? 이것이 힘, 이건 입자가 받는 힘입니다. 입자가 받는 힘 곱하기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리가 2L이고 속력이 얼마라는 거야? Vx라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 이해죠? 힘 곱하기 시간. 요거는 누가 받는 힘이죠? 입자가 받는 힘이다. 충격력이죠? 곱하기 걸린 시간. 이게 델타 T.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벽이 받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떼면 됩니다. 이건 벽이 받는 겁니다. 벽이 받는 거. 요거는 이제 입자가 받는 거니까 이게 왼쪽으로 입자는 힘을 받는다는 뜻이라 마이너스라는 거. 방향이 바뀌었죠, 왼쪽으로. 여기까지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x는 뭐가 나오죠? L분의 nv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fx 이게 뭐냐? 입자 한 개가 그 x축에 있는 벽을 때릴 때 벽이 받는 충격력의 크기야, 얘가. 맞죠?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아직 우리가 평균을 안 취했어. 평균 안 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한번 취해보자. 평균. 그럼 L분의 M은 그대로 놔두고 V의 X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겠죠? 평균 충격력. 자, 넘어간다. 자, 입자가 지금 한 개가 아니잖아. 뭐 입자가 N개가 들어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입자가 있어요. 그 입자에 어떤 입자는 그냥 X축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X축으로 안 오는 것도 있고 막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거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알아봐 봐봐. 어떤 입자의 속력의 제곱은 이거 다 이해되나? S축 성분 제곱, Y축 성분 제곱,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요거. 응? X축 성분,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각각 성분 속력을 다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총 그 속력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요거를 평균을 취해봐요. 이렇게 다 평균 취하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이해되나, 이거? 요거. 이게 왜 세 개가 다 똑같나? 입자가 X축으로 가는 경우, Y축으로 가는 경우, Z축으로 가는 경우 평균을 취해보면 이 세 개가 다 같다는 뜻이라고. 이거 조금 감이 옵니까, 여기에? 입자가 막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는데 평균을 취해보면 평균적으로 여기로 가는 거 3분의 1, 여기로 가는 게 3분의 1, 여기로 가는 게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입자들이 막 지맘대로 움직일 때. 그 요걸 이제 연력학적 평균이란 뜻이라고. 평균. 다 같다는 거예요. 세 군데 방향이. 그러면 여기 뭘로 바뀌어요? L분의 MV 제곱의 평균으로 바뀌는 거라. 입자 한 개가 3 맞죠? 3L분의 MV 제곱의 평균. 이제 다 따라와서 이제 좀만 참아봐. 자, 결국은 이제 뉴턴 법칙이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압력이 뭐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다 이거 다시 집어해봐. 여기다가 압력을 집어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집어해봐. 따라서 기체가 벽에 가하는 압력은 어떻게 되죠? 3L 3승분의 N MV 제곱의 평균 이렇게 나왔죠. 즉 뭐라고? 3V분의 뭐라고? NMV 제곱의 평균. 요것도 네모로 딱 쳐주세요.
요거 서술에서 요런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딱 필기한 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잘 봐라. 어떤 기체가 면에 가해주는 압력은 이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렇게 L3성이니까 부피죠. 입자가 N개가 들어있죠. 속력의 제곱의 평균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그럼 입자가 빠를수록 어떻게 되죠? 빠를수록 압력이 크다는 거야. 빠를수록.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시세계, 그러니까 압력은 미시세계의 평균이 거시세계의 압력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조금 이제 이상한 말 하면은 이걸 압력은 거시적 물리량이라고 해요. 거시적 물리량.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세계. 속력은 무슨 세계? 속력. V. 이거는 미시적 물리량이라고 해요. 그 미시적 물리량을 평균을 취하면 뭐가 된다? 거시적 물리량으로 탈바꿈한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참 중요한 거야, 이제. 이 공식 잘 봐도 기체의 압력은 이렇게 뉴턴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상태 방정식하고 딱 결합시키고, 상태 방정식하고. 자, 이제 다 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상태 방정식하고. 자, 상태 방정식은 뭐나? 상태 방정식. PV는 뭐죠? NKT죠. 요거 딱 여기다 여봐라. 여면 이게 뭐라는 거야? 3분의 뭐가 되나? NMV의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죠. 이해되나? 요거 집어주면. 맞잖아. V 넘겨봐. 여기로. 이해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니까 바로 상태 방정식하고 결합하니까 제곱의 평균, 속력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온도랑 여기서부터 엮여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링크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2분의 1의 mv 제곱의 평균이 뭐가 되는 거죠? nn 날라가고 뭐가 된다? 2분의 3 kt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 까지. 그래서 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k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뭐 그냥 눈 감고 쫙 적으면 돼. 눈 감으면 좀 안 보이지만 그런 거로 그냥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안 보고 한번 정리해봐라 이거야. 알겠죠? 자, 흐름을 따라와라. 흐름. 예. 자, 흐름을 잘 따라와봐. 다 보이나? 안 보여? 조금 더. 이건 안 보이지? 네. 자, 한번 잘 흐름을 따라와봐. 자, 기체가 하는 일, 내가 미리 딱 그려놨네요. 그러면 상태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을 때 기체가 하는 일은 얼마일까? 바로 이 압력을 뭘로? 부피로 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적분이 나와요, 적분. 적분. 아직 그 적분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얘가? 요 PV 그래프에서 뭐라는 거죠? 요 아래 면적이 뭐라는 거죠? 면적이. 적분은 즉 면적이야, 면적. 이 면적이 바로 1이라는 거야. 넓이. 넓이가 1이라는 거야, 넓이. 딱 거기 기억해주면 굉장히 쉬워요. PV 그래프에서 뭐다? 요 밑에 면적이 기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역학에서 1은 F 곱하기 뭐였더라? S였어요. FS. 응? 힘이 변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자, F는 또 압력 곱하기 뭐였더라? 면적이었죠. 아까 했잖아. 여기서 압력은 F를 뭘로? A로 나눈 거죠. 면적을 나눈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면적 곱하기 미소 이동한 거리. 이게 뭐가 되죠? 얘가. 면적 곱하기 미소 조금 이동한 거리. 이게 뭐가 될까요? 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 이게 바로 미소 부피 변한 거라, 이렇게. 이래서 이게 P, dV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바로 면적이죠. 밑에 면적. 근데 적분이 안 되는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몇 가지, 이 기체가 하는 일 한 서너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돼. 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가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일 때 기체가 하는 일 알아볼까요? 자, 등압 과정일 때 어떤 거죠? 압력이 안 변하면서 부피가 쫙 이렇게 증가한다든가 부피가 감소한다든가 이런 걸 등압 과정이라 하죠. 아까 했지? 등압 과정.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V에 1을 합시다. 이번에는 요걸 V에 1하고 여기를 뭐랄까? 이거 그냥 압력 P로 합시다. 요 지점을. 그러면 이때 기체가 한 일이 얼마죠? 계산해봐. 얼마야? 기체가 하는 일이. 이 경우는 P에다가 항상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해줘야 돼. 이 중요합니다. 항상 얘가 나중 부피가 돼야 돼. 나중 부피.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를 해줘야 돼. 맞죠? 이 면적 맞잖아, 면적. 이 면적. 면적이 바로 뭐야? 그냥 P 곱하기 요 차이. 요 차이.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V2에서 V4로 하면 1은 감소하는 거예요? 1이 이제 마이너스 돼야 돼.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얘가 팽창이면 1이 양수값이 나와요. 팽창. 이 팽창입니다. 팽창. 수축하면 어떻게 되다? 이게 음수가 돼요. 그래서 1이 양수면 W가 양수일 때는 뭐라냐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고 그래요. 외부에 기체가 일을 한 거야. 만약에 수축당했다. 만약에 V2가 더 작다. 그러면 1이 음수가 돼. 이제 이 두 가지. 이 부호가 또 중요합니다. W가. 그러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이런 말을 씁니다. 받았다. 희한하죠? 기체가 밀어내면 기체가 일을 기체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화학하고 약간 다릅니다. 등압 과정은 간단하죠. 그냥 압력 곱하기 부피 차이 해주면 된다고. 팽창하면 양수야, 이렇게. 수축하면 음수고. 자, 이게 등압 과정이고, 두 번째가 뭐 있나, 이제. 등온 과정이 있었죠, 아까. 등온 과정. 연력학 과정 중에 등온 과정이 있어요. 자, 등온 과정은 어떤 건가요? 자,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처음 상태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 상태로 이렇게 변해. 근데 얘가 등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죠.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야. 혹시 여러분 아직 내가 적분은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요 면적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요 면적 요거 이게 면적이 바로 1인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네 해줄게요. 이거는 막 압력이 부피에 따라 변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압력이 일정하지 않잖아. 부피 V1에서 V2까지 변하는데 자, V1에서 V2까지 변하는데 상태 방정식 뭡니까?
상태 방정식. V분의 뭐죠? N, RT 이 상태 방정식이죠. P가. 맞지? V1에서 V2까지 변하는 거라. 근데 여기서 안 바뀌는 게 뭐죠?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면 적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자, 혹시 이거 적분하면 뭐 된다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수학 한번 적어줄게요. 수학. 참고로 적어봐. x분의 1을 x로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ln이 됩니다. ln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ln이 뭔가 알아요? ln. 이게 자연 로그라고. 로그요. 근데 얘가 x1에서 x2까지 x분의 1을 적분해라. 그럼 뭐가 되냐면 ln의 x분의 x1분의 x2 이렇게 돼. 이거는 정적분, 이거 부정적분, 이걸 정적분. 요거 c는 적분 상수랍니다. 이렇게 돼. 자, 그렇다면 요 공식은 요 밑에 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RT의 ln에 뭐가 될까요? 여기에 ln의 분모가 뭐 되죠? 여기에 V1이 되고 분자가 V2. 이게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해주는 일이라. 즉, 요 아래 면적이란 뜻이다. 등온 과정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ln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 하나 더 적어줄게요. 2의 x승, 2가 뭔가 알고 있나? 여러분 수학 많이 했잖아. 자연대수 2. 자, 2의 x승이 y야. 자, y는 이런 함수가 있다 해보자. 그러면 ln의 y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라, 이게. 지수를 알아내는 거야, 지수. 응? ln y 하면 지수가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럼 물어보자. ln의 1은 뭘까요? ln 1은 얼마죠? y가 1이야. y가 1이야. 그럼 x는 얼마? 0. 0이 되죠. 이해했나? 그럼 ln의 2다. 그냥. y가 2야. 2. 그럼 x는 얼마죠? 1. 이래 되는 거라고. 1. 그게 그런 거라, 이게. 이걸 이제 자연 로그라고, 자연 로그. 이걸 자연 로그. 이걸 자연 로그. 이 들어간 거. 지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 바로 뭐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래요. 온도가 T로 일정하고. 등온 과정일 때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 여러분 그 ln 잘 아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게 양수일 경우가 어떤 경우죠? 어떨 경우에 이게 양수가 나오죠? V2가 V1보다 클 때 양수가 나와. 이게 1보다 크면 양수가 나와. 팽창할 때.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ln 2분의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거 아는 사람. ln 2분의 1.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야, 음수. 맞지? y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요거는 음수야. 여기서 2가 약 얼마인가 알아요? 2. 2.7, 1, 얼마나? 4? 이거 무리수죠, 무리수. 맞죠? 그러니까 여기 ln의 2분의 1은 음수인 거예요, 음수. ln 2는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은 양수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 그래서 자연적으로 얘가 팽창하면 1이 양수가 되고 수축하면 1이 음수가 탁 나와요. 이 식에서도. 맞지? 이 등온 과정일 때 기체가 해주는 일이라고. 또 세 번째.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어떤 과정일까? 등적 과정이 있었죠. 등적 과정. 자, 등적 과정일 때 한 일은 얼마죠? 아는 사람. 등적.
응? 0이죠. 오, 바로 알아냈네. 0이라 0. 이거는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얘가 1로 갔다 이거 이렇게 2로 1 상태 2로 갔어요. PV 그래프에서. 이거 아래 면적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등적 과정에서는 기체가 하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과정 하나 남았나? 누구 기억력 좋은 사람 있는가 보자. 아까 우리 연력학 과정이 몇 개 있었죠? 저 위에 저 위쪽에 했잖아. 응? 무슨 과정? 마지막 하나 남는 거. 단열, 옳지 잘했어.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단열 과정도 단열 압축이 있고 단열 팽창이 있고 두 가지죠. 선생님은 단열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아까는 압축했었죠. 자, 이겁니다. 이게 등원곡선이야. 여기가 T1, T2인 등원곡선. 온도가 T1인 등원곡선이야. 등원곡선. 얘도 온도가 T2인 등원곡선. 물어보자. T1이 크나 T2가 크나? 옳지. T1이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죠. P분의 NRT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상태가 여기 했는데 얘가 일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하면서 이렇게 쭉 압력도 낮아지고 부피는 커지고 온도는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단열 뭐라나? 단열 팽창. 이건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 이걸 V1, 이걸 V2. 그러면 바로 요 면적이 뭐냐? 요 아래 면적. 야, 이게 얼마냐? 이게. 아, 이건 너무 어렵겠죠? 근데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연력학 1법칙 보면 봐봐라. 연력학 1법칙. 자, 이건 연력학 1법칙 쓰면 기체가 하는 일은 금방 나와. 자, 연력학 1법칙. 뭐였어요? 누구 외운 사람?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였더라? Q는 뭐였죠? 한번 해보자. NCV의 델타 T 더하기 W였죠. 근데 단열이니까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럼 단열 과정일 때는 이 Q가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예요. 단열 과정에서는. 응? 단열 과정. 야, 이 연력학이 여기 있어요. 0이라는 거예요. Q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NCV의 델타 T가 되고 따라서 W는 바로 나와. 따라서 기체가 해준 일은 마이너스 NCV의 델타 T더라. 그러니까 바로 뭐야 지금? 온도 차이만 알면 되는 거야. 온도 차이. 응? 온도 차이. 자, 온도 차이. 이 경우는 이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게 양수야. 왜 양수 나오나 이게? 델타 T가 이게 음수죠. T2 빼기 T1이니까 얘가 뭐나? 온도가 떨어지죠? 음수인 거다 이게. 그러니까 단열 팽창하면 뭐가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져요.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져. 그 참고로 하나 들으세요. 단열 팽창하면 기체 온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죠. 공기 덩어리가 갑자기 막 위로 치솟아 올라가 봐봐. 그러면 그 기체의 온도가 딱 떨어지니까 이슬이 맺히면서 막 구름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응? 공기 덩어리가 막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단열, 팽창할 때는 기체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요 네 가지만 기억해 두면 돼, 네 가지. 등압과정, 등온과정, 등적과정은 뭐 일이 없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단열과정. 단열과정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의 마이너스가 기체가 하는 일이다. 알겠죠? 이 정도? 자, 여기까지 다 메모됐어요? 오늘 핵심만 합니다. 핵심.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거가 이제 연력학 1법칙으로 이제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만 풀면 되는지 알겠지? 이거 가지고 연력학 2법칙까지는 내가 이론을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럼 남은 시간은 이제 연력학 2법칙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 자, 오늘 한 거 얼마 안 되네? 멀리서 보니까. 맞나? 양이 맞나? 자, 다시 원래 돌아가 보자. 지금 핵심은 요거였어요. 한 페이지 요거. 맞죠? 요거.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 나온 게 어디죠? W 들어갔다 나왔어요. 맞지? W, 요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등압, 등원, 등적, 단열 과정일 때 W를 어떻게 구하는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내부 에너지라는 거, 맞죠? 내부 에너지. 이게 왜 이리 될까? 다 갔다 왔어요. 이제 요거 이제 암기해주면 되는데, 알겠지? 뭐, 알고 암기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2법칙으로 넘어가서, 간혹, 이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인가? 이런 거 물을 때가 있어, 또, 시험에. 응? 기체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는데,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 변했을까요? 이렇게.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 델타 S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열기관에서 이제 카르노 열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 하면 오늘 뭐 딱, 뭐 이거 할 거는 다 하겠네. 자, 연력학 2법칙 넘어갑니다. 2법칙에서, 여기다 바로 이제 적어줄게. 기체가 하는 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이게. 여기다 적어줄게, 여기다. 여기. 자, 세 번째로. 그 엔트로피 변화량. 변화. 자, 엔트로피 변화를 델타 S라고 했죠? 이거는 나중 상태 엔트로피와 처음 상태 엔트로피 빼기입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T분의 1 DQ라 했죠? 두 가지 엔트로피 변화가 있어요. 고체나 액체일 경우. 고체나 액체일 경우. 자, 고체나 액체일 경우는 쉬워요. 자, 보자. T분의 1인데, T분의 1의 DQ인데, 여러분들 고체와 액체일 때는 Q가 뭐였더라? Q가. C에다가 뭐 하면 되죠? M에다가 뭐 하면 되나? T 하면 되죠. 근데 여기 미소 조금 들어온 열이니까, 여기 DQ라고 적어. 그러면 C하고 M은 안 변하니까 또 미소 온도가 변하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T분의 CM DT 이렇게 바뀌죠. 아는 적분이 나왔네. 처음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 온도 이렇게. 요 아는 적분이죠. 방금. CM은 이게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CM은 빼주고 바로 뭐다? 온도분의 1을 온도로 적분한 거랑 똑같다. 자, 그러면 고체나 액체일 때 따라서 델타 S는 뭐랑 관계돼? CM ln의 뭐죠? TI분의 TF. 이게 고체나 액체에서의 뭐다? 엔트로피 변화다. 그러니까 온도만 뭐 몇 도 변했는가? 그거만 알면 그냥 엔트로피가 얼마큼 변했는가 알 수 있다는 거라, 이렇게. 고체나 액체일 때는. 그럼 이제 기체일 때는 어떻게 될까? 기체일 때. 와, 기체일 때는 좀 머리가 아프죠. 왜냐면 부피까지도 막 변하잖아. 부피도 변하죠. 자, 그렇지만 잘 한번 적어봐. 자, 요거는 뭐 똑같아요. 근데 자, 물어보자. 기체는 열이 뭐였어요, 아까? 열이 들어왔다. NCV에 뭐라고, 여기? 연력학 1법칙. NCV에 뭐죠? 외워봐라.
델타 T죠. 근데 여기 미소 1이니까 델타 T가 아니고 dt 이렇게 바꿔줘요. 미소 더하기 1인데 W죠. W인데 미소 한 1은 P의 dV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바로 요게 뭐냐면 이게 미소 한 기체가 한 미소 1인 거야. 기체가 한 아주 작은 1. 열이 조금 들어왔으니까 1도 조금 하겠죠. 그럼 PdV 하면 돼 그냥. PV가 아니고 그냥. 이거 좀 어렵죠? 요 부분. 이걸 그대로 여기다 여보자. 여보면 T분해 해놓고 NCV의 DT 더하기 P의 DV 이렇게 바뀌겠죠. 요거만 하나 더 생기죠. 고체 네트일 때는 이게 없었잖아. 이게 부피가 변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제. 자, 요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요거는 분해해봐, 더하기니까. 요 더하기는 분리해낼 수 있어요. NCV는 안 바뀌니까 밖으로 빠지고, DT, TI에서 TF, 더하기. 보세요. P는 뭡니까? NR, 잠깐만. 상태 방정식에서 T분의 T, T분의 P, dV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잖아요. 요 부분. 맞나? 근데 여기서 요거 잘 봐요. 요 부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NR의 V분의 1 dV 이거 이해되나 이거? P는 뭐야? P는 V분의 nRT잖아. 상태 방정식에서. 그러면 요 T 날라가고 이게 남는 거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VI에서 VF고 똑같은 적분 나와. 그러니까 연력학에서는 그냥 X분의 1을 X로 적분한다. 그거만 알면 돼, 적분은. 그럼 따라서 델타 S는 NCV의 LN의 TI, TF 더하기 NR의 LN의 VI에서 VF. 이게 기체가 그 상태 변화했을 때 엔트로피 변한 거라. 그러니까 PV 그래프에서 자, 여기가 I 상태고 여기가 F 상태라고 해보자. 기체가 뭐 이렇게 왔다. 상태가 변했다. 그럼 뭘만 알면 되죠? 여기 보면 초기 온도, 나중 온도, 또 초기 부피, 나중 부피만 알면은 엔트로피 변화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엔트로피랑 여기에서 엔트로피 차이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일단 이해 안 되면 일단 적어놔봐. 적어놔봐. 가마 보면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경로. 자, 이 경로가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죠. 경로에 무관하고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에만 관계된다. 이런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해요. 상태 함수. 그래서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야. 이렇게. 봐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번 일단 녹화되면 안 되는데 자 1번 루트로 왔을 때 엔트로피 변화하고 2번 과정으로 왔을 때 엔트로피 변화하고 3번 변화로 왔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다 어떻다? 똑같다는 이야기라고. 똑같아. 맞잖아. 요거만 알면 되니까. 맞죠? 요거만 알면 되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처음 부피, 나중 부피. 그걸 알면은 엔트로피 변화는 구할 수가 있더라. 기체일 때.
고체나 액체일 때랑 다른 거는 뭐가 하나 더 생기죠? 요거 하나 더 생기죠, 오른쪽에. 이거, 고체는 요건뿐이 없는데. 맞지? CM이고, 여기는 NCV이고, 요 차이가 달라요. 기체하고 고체 액체는 여기 다르다. 엔트로피 변화. 자, 내일은 요거 가지고, 요거 문제 몇 개만 우리 풀어보고, 이제, 전자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거 꼭, 우리가 지금 전쟁하려면은 총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총을 마련하는 거야. 알겠지? 내일은 좀 전쟁 좀 해보자. 이거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연력학, 마지막, 열기관 중에서도, 이제 열기관 넘어가보자, 이제. 어디 갔나, 우리가. 요 파트. 열기관 중에서도 효율이 가장 좋은 열기관이 있어요. 효율이 좋은 거. 어떤 열기관이 효율이 가장 좋을까? 그럼 여기다 바로 적을게. 이게 이제 네 번째나. 그게 이제 카르노란 있어요. 카르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카르노 열기관. 이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효율이 높은 건 없어. 이상적인 열기관. 자,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열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열이 QH가 들어왔어요. 이 QH가 들어온다는 말은 여기 위에 고온의 열 저장고가 있다는 거예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나가는 게 있죠. 뭐였어요? QL이었죠.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있다? 저온. 저온의 열 저장고가 있어요. 고온에서 열이 열기관으로 와가지고 저온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뭐 한다? 일을 한댔죠. 열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을 생각하면 돼. 피스톤. 이거를 PV 그래프로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PV 그래프. 자, 고온, 자, 한번 그려주세요. 자, 요렇게 등온 곡선을 두 개를 그려줍니다. 등온 곡선. 여기가 고온입니다. 고온. 여기가 저온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1번 상태에 있었어요. 기체가. 자, 여기서 등온, 온도가 안 변하면서 이렇게 팽창합니다. 어디로? 2번 상태로. 이거 뭐죠? 등온 팽창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쭉 3번 상태로 이게 무슨 팽창일까요? 응? 여기. 단열 팽창. 오, 잘했어. 단열 팽창 가요. 3번으로. 단열 과정. 온도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또 쭉 이 저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축된 거라. 3번 위치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위치로. 4번 위치에서 다시 1번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와. 이거를 뭐라 한다?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순환 과정.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 한 바퀴 돌고. 순환 과정. 자, 1, 2는 등온이죠. 요건 단열이죠. 요거 등온이죠. 요거 단열이죠. 자, 그러면 열은 어느 과정에서 열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등온 과정일 때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에 열이 어떻게 된다?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열이 QH만큼 들어가요. 이게 들어온다는 표시입니다. 이 내용력이 안으로. 단열일 때는 열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단열일 때. 등온 압축일 때는 열이 어떻게 될까요? 나가죠. 나가는 건 이렇게 표시합니다. 얼마큼 나간다? 나갈 때 Q의 L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QL만큼. 이해됐나? 그러면 요 순환 과정에서, 자,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그건 이제 W라고 해죠. W는 뭡니까? W는 들어온 열에서 뭐 하면 돼? 빠져나간 열을 빼주면 돼. 이해돼요? 빼주면 된다. 맞죠? 빼주면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아까 그 1이 했잖아요. 면적. 그럼 이 W가 어디의 면적이죠? 요 면적. 순환 과정에서 요 면적이 바로 뭐다? 기체가 한, 순환 과정 동에서 기체가 한 1이라고. 요 면적이. 이해돼요? 이게 양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순환 과정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돼.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양수야. 그러니까 들어온 열이 나간 열보다 많다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열 효율의 정의가 뭐였더라? 열 효율의 정의. 열 효율. 뭐였죠? 누구 외운 사람? QH분의 뭐였다? W. 맞죠? W로 정의했어요. 그럼 이게 아까 QH분의 QH 빼기 QL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1 빼기 QH분의 QL인데, 자, 이건 뭐 우리 아까 그랑 똑같잖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온도로 바뀐다는 거야. 요 경우가 바로 무슨 경우냐면, 얘가 카르노 열기관일 때. 카르노 열기관일 때 바로 여기 뭐가 된다? 고온에서 들어온 열분에 저온으로 빠져나간 열이 뭘로 바뀌어? 그냥 온도로 바뀌는 거야. 온도로. 이렇게 온도 비로 바뀌는 거야. 이게 카르노 열기관일 경우에.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의 그 과정은 바로 요런 과정을 순환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냐면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고. 요 그래프를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요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과정을 무슨 과정?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고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열기관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응? 일반 열기관을 이렇게 하려면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카르노 열기관은 요렇게 등온 단열 요런 과정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 뭐가 된다? 얘가 온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온도로.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제 이 온도를 주고 열기관의 최대 열 효율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요것만 구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E는 뭐다? 뭐보다 크거나 작다? 1 빼기 QH분의 QL인데 이거는 같거나 이렇게 된다. 자, 요건 내가 네모배기 하나 쳐줄게요. 요게 같을 때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요거는 같을 때. 카르노 열기관.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은 이거 가역 과정이란다. 가역 과정일 때는 카르노 열기관이고. 그럼 요거는 뭐죠? 일반 열기관. 일반적 열기관이 요거보다 항상 작아요. 그거는 오늘은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오늘 할 거는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일단, 카르노일 때는 뭐가 뭘로 바뀌어? 열이 온도로 바뀐다. 그거만 기억해주면 돼. 자, 알겠지?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연력학의 핵심은 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응용만 하면 돼. 자, 다시 전체적으로 갑니다. 전체. 자, 오늘 한 거, 봅니다. 상태 방정식은 다 아는 거고, 1법칙. 다 이해는 됐지, 인자. 다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렇게 구하더라. 그 다음에 열 효율. 들어온 열분의 한 1이더라. 이 4개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PV NRT, 연력의 1법칙,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열 효율. 이거는 기억할 수 있겠지. 그럼 내일은 요거 가지고 뭐 몇 개 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그 전자기 유도로 넘어가보자. 이제 요걸 이제 알아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일은 쉬운 거 몇 개만 갖고 와볼게. 오늘은 그냥 요 정도 한번 외워봐. 이번에 시험치 보니까 기억 안 나는 거 없더나? 기억 안 나는 거 있지? 하다가. 그런 거 없던가? 시험에 자기 그 시험 쳤을 때